단정한 몸과 마음을 위하여. 새벽에 일어나 몸을 깨끗이 씻어낸다. 어제의 잔재는 털어내고 마음속의 영혼을 맑게 가다듬기 위해 몸과 마음을 정갈히하는 일종의 의식이다. 깨끗하게 하는 것은 모든 행위의 출발로 몸을 깨끗이 하고 단정히 가꾸면 삶의 충만한 기운과 맑은 에너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잠자는 동안의 미혹과 근심만 떨쳐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동안 붙들고 있던 근심과 걱정도 함께 털어내야 한다. 삶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나치게 특별한 의미만을 부여하려 한다면 우리의 삶도 헛된 꿈과 다를 바 없다. 몸을 깨끗하게 하고 나면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피로와 불순함을 털어내고 고된 짐을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마음에 다다를 준비를 할 수 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단정한 몸과 마음을 가꾸는 이 작은 실천은 우리를 더 깊은 평온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인생은 작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인생에서 크고 중요한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서 영웅이 되기를 바라겠지만 그런 기회는 잘 오지 않는다. 우리 삶은 특별하달 것 없는 명상, 요리, 출근, 정원 가꾸기 따위의 작은 일들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인생에서의 커다란 사건도 이런 작은 일에서부터 비롯된다. 거창한 몸짓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다. 챔피언전이 열리는 순간도 거대한 삶의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위대한 화가의 작품도 그저 잠시 동안 감상할 뿐이다. 위대한 작곡가의 걸작도 무수한 명곡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원한다면 작은 일에 충실해야 한다. 곁에 있는 작은 기회들을 무시하고 근사하고 큰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자. 이런 사람은 인생이 완전해지기만을 기다린다. 그들은 항상 이 세상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며 자기의 운명은 항상 꼬여 있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눈을 조금만 돌리면 가까이에 좋은 기회들이 널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겸허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면 뜻하지 않은 보물을 손에 쥘 수도 있을 것이다. 반복이 영원이 될 때까지. 사람들은 반복의 힘에 관하여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은 오래 지속되는 힘을 가진다.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매일 들에 나가지 않는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영성의 훈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휘황찬란한 시작이나 거창한 선언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발전은 더딜 수도 있고 극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모두를 다 겪어야 한다.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염주알처럼 긴 열을 짓는 것이다.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염주가 돌아갔는지 또 앞으로 남은 것은 얼마큼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염주 하나를 더 돌리면서 이 순간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겨두는 일이다. 관역을 향하지 않는 화살이 어디 있을까? 철학을 이해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실천해야 한다. 말이 아니라 행위가 중요하다. 단순한 행위가 아닌 목표가 뚜렷한 행위여야 한다. 단기간의 목표는 삶의 매 단계마다의 경험을 완전하게 한다. 장기간의 목표는 장기적인 전망과 지속성을 부여해준다. 단기간의 목표는 삶의 무상함을 깨우치고 그 무상함에서 의미를 끌어낼 수 있게 해준다. 장기간의 목표는 우리가 쌓는 경험의 중심을 잡아준다. 목표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것이다. 아무도 우리에 대하여 우리보다 더 잘 알 수는 없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목표가 있다면 단 하나, 후회 없이 기쁘게 삶을 마치는 것이다.
인생이라는 답안지에 해답을 채우다. 우유부단함과 미루는 버릇은 자신을 좀먹게 한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것이 완전하게 준비되기를 기다리거나 부분적인 해답을 혐오하는 사람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 무슨 일을 하는데 이상적인 환경이란 없다. 모든 상황에는 다 불확실함이 있기 마련이다. 불투명한 상황을 답답해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이를 잘 이용한다. 행동하기 전에 원하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여행을 하지 않고 목적지에 이르기를 바라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 여행 자체는 목적만큼이나 중요하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삶에 이르는 중요한 지혜니까.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일단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 문제를 다루기 쉽도록 작게 만들면서 인생이라는 답안지에 차근차근 해답을 채워나가자. 성공은 작은 것들을 쌓아서 건물을 짓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삶의 걸음, 성장의 힘. 걸음은 땅을 비옥하게 한다. 생명에는 어디나 배설물이 있다. 식물에 물을 주면서 양분도 공급해 주어야 한다. 걸음은 식물을 자라게 하는 아주 중요한 양분이다. 우습지 않은가? 신발에 묻으면 끔찍하게 싫은 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힘이 되는 것이라니 말이다. 들에서는 버릴 것이 없다. 우리는 식물을 기르고 식물을 먹고 식물을 배설한다. 그리고 그 배설물을 다시 걸음으로 주어 식물을 자라게 한다. 그렇다. 모든 것은 단지 빌린 것일 뿐이라는 말이 진리이다. 인생의 불행과 실패와 낙담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걸음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면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은 제대로 사용하면 다 유용하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좋지 않은 일도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적절한 금욕의 삶. 기의 원천 중에서 어떤 것은 호르몬이나 영양소나 유전자처럼 화학적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정신적인 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 원천은 그러한 물질들에 있는 것이다. 도가에서는 이것을 정기라고 부른다. 정기를 보존하려면 금욕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나 성을 무조건 억압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성욕 자체는 자연스럽고 막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성과 영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조화의 비결은 너무 탐닉하지도 너무 억압하지도 않는 데 있다. 탐닉은 정기를 낭비하는 것이고 억압은 가장 기본적인 육체의 욕구를 죽이는 것이다. 적절한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행복하고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드러내지 않음이 가장 좋은 장점이다. 행인들에게 약을 파는 약장수가 있었다. 그는 늘 명랑한 얼굴을 하고 있는 노인으로 한 장소에서 몇 년째 약을 팔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젊은 깡패 하나가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늙은 약장수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애를 썼는데 젊은 깡패는 그런 그를 겁쟁이라고 생각했는지 함부로 굴며 모욕을 서슴지 않았다. 대결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자 늙은 약장수는 그동안 숨겨왔던 뛰어난 권투 기술로 젊은 깡패를 한 방에 때려 눕혔다. 이 경쟁적인 세계에서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태도이다. 우쭐거리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당신에게 이목이 집중되지 않게 하자. 그렇지 않으면 적을 늘릴 뿐이다.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기나 경멸을 사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 그들은 내면의 열망을 위해서만 노력한다. 그러나 자기를 증명해야 할 시점이 있다. 그때는 모든 기술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기꺼이 자신을 증명하자. 과불급이 없는 중용의 도.
도가에서는 쓰라린 고행을 통해서만 자신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대중적인 모임을 통해서 온전한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혼자만 있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만 해서도 안 된다.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아니한 중용의 도가 필요하다. 혼자만 있는 시간은 적당해야만 하지만 지나치게 은둔하는 생활은 불행과 미망을 낳게 된다.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면 수능과 갈등, 억압을 낳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보내려고 한다. 혼자 있고, 혼자 명상하고, 혼자 잠을 자는 일정한 시간을 확보하여야 마음을 정화할 수 있다. 오롯이 혼자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면 결국에는 사회관계도 좋아진다. 우리가 절제의 미덕을 깨우치면 우정 또한 좋아지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혼자만의 시간과 사회생활의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 균형을 회복하는 힘. 여름은 시들고 바싹 마른 나뭇잎은 종이처럼 바스락거리고 풀잎도 누렇게 물든다. 마른 호수는 갈라져 흙더미가 드러난다. 선선한 가을바람도 황폐한 땅에 서리를 내릴 뿐 별다른 위안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어느 날 부드러운 비가 내리면서 갈라진 틈새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메마른 나무를 촉촉히 적신다. 천천히 균형이 회복되는 것이다. 자연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자연은 한 단계에서 계속 머무르지 않고 여러 요소와 계절들이 서로 바뀌면서 균형을 이루어 나간다. 도가에서 말하는 균형은 많은 요소들이 서로 중첩되면서 나아가는 역동적인 과정이지 정적인 상태가 아니다. 어떤 국면이 끝없이 지속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들도 언젠가는 반대되는 힘에 의해 균형을 회복하게 된다. 바람의 힘을 빌려. 여는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날아다닌다. 바람에 따라 춤을 추듯 회전하고 위로 치솟기도 하며 때로는 바람이 너무 세서 땅으로 곤두박질치기도 한다. 여는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법, 즉 자연의 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연이 움직이는 방식에 적응하고 자연에서 힘을 얻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자연을 바꾸거나 조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해서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다. 다만 바람의 힘을 빌려보자. 바람이 주는 힘을 빌려 그 에너지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바람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자. 그 대신 바람을 느끼고 그 힘에 몸을 맡겨 함께 날아보자. 눈높이에 맞춘 시야. 인생이 혼란과 무질서로 짠 천과 같이 보일 때가 있다.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시야가 곧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시야가 너무 낮기 때문이다. 시야를 눈높이에 맞춘다면 당신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예견할 수 있게 된다. 저 멀리 수평선에 무언가 나타나자마자 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 현재가 현명하다고 하는 이유는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물을 멀리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들은 모든 현상에는 근원이 있음을 알고 있다. 땅과 하늘 사이에 구름이 흘러가면서 어두운 그늘을 들이우듯이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마음에 비치는 것이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란 외부에서 던진 그늘과 같다. 무슨 일이 생길지 예견할 수 있는 지점에 서 있으면 우리도 그런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미리 단순히 어떤 감정을 가질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의 형태가 무엇이며 그 근원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멀리 바라보면 뜻하지 않은 일로 방해받을 염려가 없다. 승리는 경쟁이 아니라 목표다. 경쟁은 항상 고통스러운 문제이다. 모든 일에는 항상 최선을 다해 도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승리를 단순히
남을 이기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위험한 이기심만 조장하는 꼴이 되고 만다. 승리는 목표를 달성했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수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무지와 나태를 극복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과 시합해서 이긴다는 것은 단순히 그를 능가한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뜻이다. 다른 경쟁자가 있다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처지를 알고 자기의 위치를 공고히 하며 더 큰 목적을 위하여 노력하는 데 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이다. 정정당당한 승리는 영혼의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승리에 극단적으로 집착하면 영혼이 부패해버린다. 승리의 몫을 쟁취하고 나면 또한 그로부터 벗어날 때를 알아야 한다. 정상의 자리에 오르면 더 이상의 경쟁을 포기하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바로 이러한 태도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비결이다. 같은 구멍에서 두 번 튀어나오지 마라. 우리는 모두 성공을 추구한다. 돈을 벌고 명예와 권세를 얻는 성공이 아니라 하는 일이 잘 되어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의 성공을 원한다. 취미로 정원을 가꾸는 사람은 꽃이 잘 자라기를 바라고, 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학위를 얻기 바라고, 과학자는 실험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모두 성공을 갈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한 가지 일에서 성공을 거두고 나면 사람들은 용기를 얻어서 끊임없이 영역을 넓혀가고자 한다. 이런 일은 특히 그림, 음악, 글 같은 창조적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일단 열광하는 관중이 생기면 관중들의 연연해 하지 않기도 또한 어렵다. 그래서 같은 음악을 반복하거나 같은 일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같은 구멍에서 두 번 튀어나오지 마라. 지금 내 몸을 감싸고 있는 성공이라는 허물을 벗고 한층 더 성숙한 단계의 성공을 위하여 도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물을 빛나게 하는 진리. 세계는 그저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감각으로부터 추출한 자료들을 가지고 재구성한 세계만 알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세계란 스스로 해석하고 선택한 세계일 따름이다. 우리는 이 세계의 참모습을 모른다. 모두 자기 자신의 시각으로 세계를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각기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고 감각에 의존해 사물들을 파악하는 한 절대적인 진리는 있을 수 없다. 진리는 그런 해석의 메커니즘을 끊는 순간에 빛난다. 우리가 만약 감각을 잠재우고 감각으로부터 얻어낸 자료들을 해석하는 마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잠시 동안이지만 외부와 상호작용의 연쇄를 끊을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중립적인 자세로 우리 내부로 몰입해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상호의존과 분별조차 필요하지 않은 완전한 무의 상태에 들어서게 된다. 그런 상태를 무의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사물을 빛나게 하는 진리이다. 쓸데없는 근심을 다스리는 법. 널리 퍼져 있는 근심이 문제이다. 근심은 정신의 황폐화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근심은 아무데도 쓸모가 없다. 감정에 눌어붙은 악성 종양과도 같다. 근심은 우리를 억압하고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다. 그러나 근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말 때문에 더 걱정하게 될 테니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길을 계속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어떠한 문제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일일이 얘기하지 말고 당신의 길을 계속 가길 바란다. 행동으로 옮기고 난 후에는 근심이 사라질 것이다. 근심은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며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힘을 잃는다.
다시 돌아와야 할 인생의 중심. 제비는 멋대로 논일면서 빠르게 날아다닌다. 그러나 아무리 멀리 날아가더라도 다시 둥지로 되돌아온다. 귀환이라는 개념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 물론 일하고 탐험을 하고 여행하고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이 분투하고 아무리 멀리 떠났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와야 할 인생의 중심은 있어야 한다. 그것은 고향일 수도 있고 단지 마음속일 수도 있다. 도가에서는 우리들이 모두 돌아가야 할 마음의 중심이 있다고 믿는다. 복잡한 생활에 부대끼고 잡념에 휩싸이다 보면 그 중심이 흐려진다. 물론 배움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중심을 흐리게도 한다. 그러므로 귀환은 사회생활에서 겪은 불필요한 문제들을 잊어버리고 단순해지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누구나 언젠가는 켜켜이 쌓인 때를 벗고 때묻지 않은 순수한 자아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로 돌아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기까지 많은 수양과 수행이 따르겠지만 정작 원래의 자기로 돌아가지 않고는 깨달음과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적응과 조화를 이루는 삶. 하늘은 어디서나 지평선과 만난다. 지평선 위로 구름이 흘러가고 밤이 오고 산과 나무, 빌딩이 들어서도 하늘과 지평선은 언제나 그대로이다. 풍경이 앞에 있고 하늘이 그 뒤를 자연스럽게 감싸고 있다면 그 둘은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하늘이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배경으로서의 자리를 기꺼이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삶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가진 태도가 삶과 배경을 이룰 때 우리 또한 인생과 완전한 일치를 이룰 수 있다. 적응의 태도는 수동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의미한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놓이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간에 우리 자신이 그 상황에 정확히 적응하는 능동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집중하며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조화와 적응의 태도를 잃지 말자. 미련 없이 떠나보내는 과정. 너와 내가 처음 친구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영원을 약속했지. 그러나 슬프게도 너는 떠나려 하는구나. 우리는 인생에서 친구를 만나 기뻐한다. 그러나 이별의 시간이 허락도 없이 닥쳐오게 된다. 친구가 떠나려 할 때면 우리는 의심의 그늘에 쌓이고 혼란에 빠진다. 그러나 그들을 비난하지 말자.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뿐이다. 동행할 수 있는 곳까지 함께 가고 헤어져야 할 때는 붙잡지 않고 놓아주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친구를 생각하면서 아무런 느낌도 없을 수 있을까? 현자들이 말했다시피 결론은 간단하다.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감정도 우리의 일부이다. 친구가 떠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해도 감정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홀로 길을 가고 있는 동안은 말이다. 그래도 떠나간 사람은 미련 없이 보내주자. 당신을 위해. 중용에 이르는 길. 차면 비고 부풀면 줄어들고 올라가면 내려온다. 상반된 것에 관하여 얘기한다고 해서 적대적인 요소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상반된 것이란 같은 실체의 다른 속성에 불과하다. 머리가 두 개인 뱀처럼 상반된 것들은 같은 것의 다름이다. 검정이 하양을 잊게 하듯이 하나가 다른 하나를 규정하고 있다. 어떤 현상이 극에 이르면 상반된 것을 향하여 변해가기 마련이다.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찬란한 봄이 오듯이 어떤 것을 계속 기르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 원칙에 따라보자. 절정에 이르지 않도록 함으로써 파괴를 막을 수 있다. 늙은 나뭇가지를 쳐낸다거나 새로운 가지를 접목시키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이제 막삭을 틔우는 새로운 조건을 만들므로써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중용의 지혜인 것이다.
도가에서는 극점에 달했을 때 조건을 변화시키라고 한다. 이제 막삭 튀어오는 새로운 조건을 만듦으로써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것들이 모여 전체를 이룬다. 사는 곳 근처에 모자이크를 전문으로 하는 화가가 있었다. 그는 여러 가지 빛깔의 돌과 세균이 타일로 가득 채운 양동이를 가지고 다닌다. 터키석과 공작석, 흑요석 같은 반짝이는 돌들도 있고 빨갛고 파랗고 노란 유리들도 있으며 정교하게 윤을 낸 도자기 타일들도 있다. 모자이크를 할 때는 전체의 구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전체를 이루는 작은 부분에 대해 아는 것도 중요하다. 화가는 부분에서 시작해서 전체를 완성할 때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아야 한다. 작은 조각들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붙여나가야 비로소 아름다운 전체를 완성할 수 있으니까. 화가는 모자이크에 담긴 전체와 부분의 관계성을 알고 있다. 그를 본받는다면 당신은 결코 부분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소우주와 대우주의 관계에 관한 통찰력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외로움은 절망이 아니라 기회이다. 외로움은 왜 느끼는 것일까? 외로움은 사물이나 사람과 접촉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지 못할 때 생겨난다. 우리는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며 소중한 것의 일부이고 환경이 자기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필요가 있다. 외로움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짝을 찾고 가족을 이루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항상 충분한 것은 아니다. 인간관계와 가족관계에서 생기는 문제가 때로는 외로움보다도 더 고통스러울 수 있으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서 만족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외로움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물이 고기를 감싸고 있듯이 안정된 마음이 자신을 감싸고 있다. 우리가 전적으로 삶의 흐름 속에 몰입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외로움이 시작된다. 그런 의미에서 외로움은 개인적인 주체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우리가 자신의 마음속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다. 경험과 의미의 순서. 어렸을 때 많이 내던 수수께끼 하나가 있다.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논리와 철학의 복잡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어른이 되어서도 자주 인용한다. 인생의 의미 역시 이와 비슷한 면이 있다. 의미의 본질은 자규적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사람들은 일을 하고 그 일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 사람들에게는 가족이 삶의 중심이 되기도 한다. 많은 사람은 정해진 인생이 곧 자신의 삶의 의미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경험하고 선택하는 방향에 따라 만들어진다. 마치 닭과 달걀의 수수께끼처럼 삶의 의미는 무엇이 먼저인지 따질 수 없다. 결국 인생의 의미는 우리가 부여하는 것이다. 의미는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태도로 인하여 계속 변하고 성장한다. 의미를 찾는 과정 자체가 곧 인생이라는 여행의 본질일지도 모른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성난파도 다스리기에서 가져왔다. 태양이 떠오르는 한 우리는 불행을 이겨내고 축복을 즐기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 마음다짐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무엇이다. 우리는 자신을 깨닫고 성장시키며 완성해 나간다. 밤의 신비와 아침의 영광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풍요로울 것이다. 저자는 동양 철학의 심오한 지혜를 현대의 언어와 실천적 관점으로 풀어냈다. 무엇보다 이 책은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부한 지식을 나열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진리를 직접 깨우치도록 이끈다.
그리고 삶의 역경 속에서도 내면의 고요를 유지하며 자기만의 길을 찾는 데 필요한 지혜와 방법을 알려준다. 이제 이 책과 함께 마음속 성난 파도를 다스리고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 보자. 그곳에서 발견될 도는 당신의 삶을 새로운 시각과 평온으로 채워줄 것이다.